That's right. Enjoy your time. 안녕하십니까, 버몬트 대공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푹푹 찌네요. 가게 문도 닫고 야외 활동 거의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가 티라나 메인 시가지인데도 되게 한적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조금 있긴 있는데 이제 밤 되면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거. 티라나가 수도치곤 그렇게 큰 대도시는 아니지만 멋진 카페들이 많아가지고 휴식하기 좋더라고. 여기도 되게 카페 멋있네. 나이스. 프로션 데이트에 봐봐, 저렇게 얼마나 사람들 좋아, 친근하고. 말 나온 김에 커피에서 카페 한잔 해볼까? 사실 맨날 편집했던 카페. 프로션 데이트에 프로션 데이트에. Hi, how are you? Thank you. So, one brioche and one caffè freddo. Yeah, that's right. 290 then. 290. Yes. 알바니아는 어느 동네를 가나 카페가 다 이렇게 세련되고 잘 꾸며놨더라고. 그런데 커피 값이 1,000원, 1,500원? 대해자지, 완전 해자지. 알고 보니 이 카페가 신규 오픈한 카페였더라고. 그래서인지 다들 열정도 넘치고 너무 친절해. 근데 또 리뷰를 안 적어줄 수가 없죠. 깔끔한 칭찬의 멘트를 적어줬습니다. I write this one because this cafe is so nice. Thank you. 사실 저 같은 여행객들이 외국 나가면은 그 나라 회사원을 만나겠습니까? 공무원을 만나겠습니까? 다 저런 자영업자분들 만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인지 그 나라의 이미지나 친절도가 자영업자분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꽤 많다니까? 나는 이렇게 깨끗하고 잘 정비된 도심지를 보니까 편견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깨닫게 되네요. 여기 오기 전에 알바니아 하면 무슨 이미지가 있었겠습니까? 유럽의 최빈국, 두 공산권의 독재의 나라, 마피아의 나라,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다수였어요, 솔직히. 하지만 이렇게 실제 목통한 알바니아의 모습은 가난하지가 않아. 치안이 나쁜 것도 아니고 물가가 싸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이게 바로 세계 여행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가 가진 편견과 그런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거. 포르션 데이트. Can I have two scoop? Yes. How much is it? 발라민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ow did you know? Wow. I watch Korean dramas. Oh really? Oh, I'm so happy to hear it. You are so kind. Bye bye. 와, 진짜 LTE급으로 도네. 상처가 안 나서 이거 한 달 반이 넘어가는데 스카페이스 되겠네. 오늘도 역사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미리 당분을 좀 채워둬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아이스크림 먹으면 혈당수치 높아지는 거 아닐까 몰라.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알바니아가 뭐 하는 나라인데? 얼핏 들어본 적은 있는데 뭐 하는 나라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 있는지도 헷갈려.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지 않을까요? Oh my friend, no. Come to Albania, my friend. 프로션 데이트. Appreciate it. 일단 이 알바니아는 유럽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터키를 제외하고 유럽 본토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가 딱 두 개 있는데 하나가 알바니아고 다른 하나가 보스니아예요. 네.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해도 사우디나 이란처럼 극단적인 원리주의가 아니라 굉장히 개방돼 있어. 술도 자유롭고 복장 차림만 보더라도 히잡 쓴 사람도 거의 없고 라바난 때 물 한 잔 마시지 않는 그런 독실한 무슬림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소수이니까. 와, 카페 너무 좋다. 기억해뒀다가 또 나중에 온다고 하면 안 오지. 온 김에 맥주 한 잔만 하고 가겠다. 너무 좋아. 하지만 알바니아가 인구도 300만 명이 안 되고 나라 크기도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밖에 안 돼요. 체급이 작은 나라죠. 그리고 알바니아 역사를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로마 제국에 포함되어 있었고 로마 이후에는 이제 동남 유럽의 패자로 군림했던 불가리아 영토에 꽤 오랫동안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세르비아에 포함되기도 하다가 결국에는 5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에 복속당하게 돼요.
비록 알바니아가 여러 강대국들의 속주나 속국으로 꽤 오랫동안 있었지만 또 알바니아인이라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민족주의가 유럽 전체로 퍼져나갈 때 알바니아도 자신만의 터전, 자신만의 나라의 눈을 뜨게 된 거지. 어디서?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 발칸반도에서 말이죠. 투쟁과 항전 그리고 독립의 역사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랑도 꽤 비슷한 면이 있어. 주변에 늑대 1위 같은 강대국들이 도사리는 곳에서 약소국의 민족주의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선 그 누구보다 복종이 되었어야 하지. 그래서 알바니아는 이 유럽에서 복종, 고집불통의 이미지가 있는 나라이기도 해. 이 앞에 정글짐을 떠오르게 하는 이 예술작품이 티라나의 상징물이라고 하네요. 근데 혹평이 너무 많아. 구글맵에 한국인의 평가가 너무 웃겼어. 왜 보는 거냐? 10초 컷 가능.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아, 포르쉐 데이티에. Italia. 이탈리아. Johnson. 흥민손! 야, 토트넘. Sì, bravo. 야, 대기. 와, 그늘 하나 없는 땡볕. 하지만 여기가 이제 알바니아 티라나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시원하게 뻥 뚫렸다 아주. 여기 동상도 있네. 여기 중앙 광장에 있는 저 동상. 알바니아의 위대한 영웅이자 오스만 제국과의 장렬한 투쟁을 했던 인물, 바로 스칸데르 베그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도 같은 분이죠.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발칸반도 역사의 최대 빌런이자 주인공이죠. 빌런? 어쨌든 여기는 발칸반도니까 오스만 제국이 빌런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튼 이 알바니아도 15세기 오스만 제국에 침입해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술탄 메흐메트 2세, 바로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그 장본인이죠. 그 사람하고 피 터지게 싸웠던 인물이 바로 이 스칸데르 베그입니다. 알바니아의 위대한 항전 영웅이죠.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항쟁에도 불구하고 워낙 압도적인 국력 차이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오스만 제국한테 복속당하게 되죠. 비록 최후엔 패배했을지라도 이분의 정신을 기려서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었던 거는 너무나도 멋진 기념비인 것 같아요. 번외로 이 메흐메트 2세는 앞으로도 또 나옵니다. 징글징글하죠, 유럽 기독교 사회한테는. 근데 이 메흐메트 2세도 되게 재밌는 캐릭터인 것 같아. 콘스탄티노플 함락하자마자 내가 로마의 황제다 뭐 그러질 않나. 네가 무슨 로마 황제야 라고 말하는 교황한테 빡쳐가지고 야, 목 씻고 기다려, 내가 로마까지 쳐들어갈게 라고 말하질 않나. 도발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 동남 유럽의 여러 공국들이 계속 패배하니까 신의 이름을 걸고 넘어진 거지. 야, 니네가 왜 자꾸 우리한테 털리는 줄 알아? 니네가 믿는 신이 우리의 신보다 약하니까 그래. 니네나 우리나 신의 이름을 걸고 싸우잖아. 패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도발을 했다고도 합니다. 당시 신이 전부인 유럽 기독교 사회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 이제 메흐메트 2세는 그걸 노린 거지. 메흐메트 2세가 상대했던 유럽의 왕들이나 대공들은 아직까지 그 항전의 영웅으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블라드 체페슈, 스칸데르 베그, 뭐 헝가리의 후녀디 야노시, 동로마 최후의 황제 콘스탄티노스 11세까지. 누구의 입장에서 서술하느냐에 따라 영웅이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할 것 같아. 다만 아쉬운 게 우리나라 세계사 교과서에는 메흐메트 2세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더라고. 15세기 세계사의 판도를 바꾼 인물 중 하나이니까 꼭 알아둬야 한다는 거. 여기다 카메라. 뭐야, 띠로리. 가는 날이 장날이구나. 혹시 모르니 노크라도 해보자. 이 동남 유럽의 역사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1400년대 전까지는 기독교 왕국들이 세워지면서 서로 지들 간에 힘싸움을 하고, 이제 오스만 제국한테 정복당한 이후부터는 1800년대까지 이제 암흑기가 시작된다는 거. 그 다음엔 각 나라들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알바니아도 크게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19세기 이후 민족주의 대두되고 20세기 자기들만의 나라를 건설하고 양차례 세계대전 이후 소비에트 연방으로 편입됩니다.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알바니아를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 엠베르 호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모르고선 알바니아의 현대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봐도 돼요. 바로 다음 목적지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음침한 벙커가 티라나의 대표 관광지라니. 포르쉐 데이티에 one ticket please.
라스트 엔트리 큰일 났어. 팔레민데레. 저 7시 반까지 분명 입장 못할 것 같은데.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거대한 벙커가 있다뇨.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명동 한복판에 이런 게 있다는 거 아니야. 뭐 북한의 서울 땅굴 작전도 아니고. 이 40년 동안 알바니아를 철권 통치했던 이 호자도 원래는 독립군 출신이었어요. 이제 나치랑 무솔리니 항거하면서 자신의 이름값을 높이고 그러면서 정권을 탈취한 거죠. 1명, 2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네. 음침해서 볼 수는 있겠어? 호자는 굉장히 열렬한 스탈린주의자였다고 해요. 스탈린의 사상을 따랐던 인물이기도 하고 거기까진 괜찮았는데 이제 스탈린 사후부터 문제가 생긴 거지. 이걸 일부러 이렇게 꾸며놨나 봐. 공산권의 신라 같은 사람이었죠. 스탈린이 죽고 나서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격하운동을 하잖아. 바로 그때부터 이 호자 정권은 조금씩 뒤틀린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후르쇼프 소비에트 정권을 수정주의자라고 맹 비난하고, 그래서 중국하고 친해졌었는데 중국이 핑퐁 외교로 미국이랑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국도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하는 거야. 자신은 정통 공산주의 스탈린파인데 니네들은 왜 그렇게 변절을 했냐, 너네 같은 변절자 새끼들이랑 놀기 싫다, 나는 나만의 노선을 선택하겠다 하면서 철저한 고립주의로 가기 시작을 해요. 사형수 명단이라네요. 호자 독재 정권 시절 때 이제 희생당한 분들이겠죠. 아무튼 이 호자가 보기에는 이놈도 마음에 안 들고 저놈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자모주의 세력은 더더욱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온 세상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호자 모두가 마음에 안 들었던 호자는 이제 점점 더 피해망상, 과대망상에 시달리는 거야. 그래서 행한 최악의 뻘짓이 전 국토의 벙커화, 코딱지만한 나라에 무려 20-30만 개의 벙커를 지었다고 해요. 자기가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전 국토를 벙커로 도배를 한 거지. 최소한 방어라도 하기 위해서. 근데 생각을 해봐, 누가 이 알바니아에 쳐들어오겠어. 솔직히 미안하지만 여기가 뭐 금싸라기 땅도 아니고 뭐 국토가 큰 것도 아닌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이 땅에 자기 혼자 피해망상에 시달려서 벙커를 수십만 개를 지었으니 이거 얼마나 이런 뻘짓도 이런 뻘짓이 없지. 차라리 그 벙커로 고속도로나 뭐 건물을 지었으면 몰라. 온 국토는 벙커로 도배질하고 국정은 철저히 봉쇄하고 누가 이 나라를 좋아하겠어? 시구림이라고 비밀 정보국 같은 곳이에요. 여기 하나 들어가면은 사람 반 병신 돼서 나오는 곳이 소련의 KGB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혹독하게 사람들을 담그고 죽이고 못살게 굴었던 그 양차대전 이후 자본진영이든 공산진영이든 잘 살아보겠다고 서로 난리피는 마당에 혼자 고립주의를 선택했으니 나라가 발전된 턱이 있었겠어? 자연스레 유럽 채빈국으로 전락을 하는 거지? 또 음악은 왜 이렇게 낭만적인데 감성적이게, 어? 근데 놀랍게도 현재 알바니아 국민들의 호자에 대한 평가는 50대 50으로 반만 갈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무상교육에 무상무료까지 제공해줬는데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냐, 우리는 그때에 대한 향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라고 해요. 반대하는 입장은 철저한 독재정권, 인권 탄압, 언론 탄압 등을 얘기하고 있죠. 아이러니컬하고 군공산권 독재 국가들의 특징이 그거야. 그때를 그리워한다는 사람이 많다. 한 30분 정도 둘러보니까 다 끝나네요. 이렇게 날 환영해주시는 인파가 많구만. Next. 차오, 차오. 아,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데 사람들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던 겁니까? 이 나라에서. 고등학생들 수학여행 왔나봐. 지금 한창 한국에선 잼버리가 이슈던데. I'm Korean. Sorry. Yeah, no problem. Thank you. Bye bye. 아, 내가 너무 공격적으로 말했나? 미안하다고 하니까 내가 좀 미안해지네. 바로 이게 문제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국경 봉쇄하고 다른 나라랑 교류가 없으니 나만 보면 중국인으로 알지. 어? 옆 나라 마케도니아랑 크로아티아만 가도 다 Where are you from이랑 코리아, 저페니스, 뭐 타이완 다양하게 나오는데 지금 동양인만 보면 차이나 하는 거는 갤럭시 2 시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참 그림만 봐도 공산하네.
보기에는 개신교 건물 같지만 정교회 성당이라고 하네. 무슬림과 종교회가 함께 살아가지만 종교 분쟁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죠. 보기 좋습니다. 카드가 되면 좋을 텐데. 아, 다행이다. Yeah, thank you. Should be fine. Yeah. Mashallah, I'm so happy. Thank you. Have a nice day. Yeah. Pro original. Yeah. I've checked more than 5 stores. This is my last store. Ah, thank you so much. Super. Good day. Bye bye. 어우,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해. 드디어 구입했네. 아우, 배터리 해방이다 이제. 티셔츠를 하루에 한 개씩 입고 빠니까 금방 동이 나더라고. 몇 개를 더 사려고 합니다. One person? Just for one person? Yeah. Just let me check. 훌륭하구만. 오늘 알바니아에서 한국분을 만나는데 몬테네그로부터 물가 확 비싸진다고 여기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돈 좀 썼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에서. Thank you. Is this the one you wanted? Perfect. Thank you. 저렴할 때 많이 먹어두라고 하니까 한 먹어줘야죠. 파스타는 싹싹 긁어먹고 피자는 한 85% 정도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쫄쫄 굶고 메인 요리 2개 시키니까 거의 다 들어가긴 하네. 10점 만점에 8점 드리겠습니다. 19유로, 20유로가 안 나왔어. 베니스에서 파스타 하나가 35유로? 와, 진짜 서유럽 물가 미쳤네요. 동유럽으로 오세요. 어쨌거나 저도 지금 유럽 여행 중이고 정보를 얻으려고 유랑이나 카카오 유럽 단톡방 같은 데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가 서유럽의 물가더라고. 다들 한마디씩 해요. 서유럽 물가 미쳤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코로나 이후 거의 2배로 물가가 뛰었는데 거기다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또 2배가 뛰었어. 거기다 성수기 시즌 돼서 관광객들까지 다 몰려오니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짚고 넘어갈 게 비싸다고 서비스가 좋지도 않아.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서비스는 최악에 귀찮아하고 거기다가 막 동양인 은근히 막 차별하는 것도 있고, 특히 베네치아나 바르셀로나 같은 데는 아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관광객 너네 오지 좀 마,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해도 수십만 명씩 가는데 얼마나 갑질을 하겠습니까, 그쪽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동유럽으로 오세요. 제 얼굴이 진 거예요. 얼마나 만족하면서 여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떠들다 보니 어느덧 숙소까지 다시 왔네요. 오늘 티라나에서의 12시간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2사람, 스칸데르베그, 엠베로 보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끝!